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 강좌 제1강 시간으로서 제1편 지적제도의 제1장 총칙과 제2장 지적 공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문서, 공적 장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지적 업무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 지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이 등록되는 과정을 일단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지적 공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 자,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적소관청은 시, 군, 구청장을 말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얘기하고, 이들의 시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하부 기관으로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국가에서 지적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임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토지에 어떤 것, 등록사항입니다. 등록할 사항, 등록사항을 조사 또는 측량하여, 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하냐?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합니다. 이 조사는 토지의 이동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이동,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고, 측량, 실제로 가서 측량을 합니다. 기계 장비를 갖고 측량을 해서 어디에 등록을 하냐?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토지의 등록사항은 무엇이 있냐? 자, 토지의 등록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입니다. 토지의 표시사항. 자, 이때의 표시라는 말은 저번에 용어에서도 말했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신상명세서가 있듯이 토지 역시 토지의 신상명세서입니다. 어디에 소재하고 지번이 뭐고 지목이 뭐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토지가 어느 동이나 어느 리에 있냐? 그 소재. 그리고 두 번째는 지번, 번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번.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나눕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는데, 왜 대지냐면 지목이 대라서 대지예요. 그게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필지의 성립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이 하나고 지목도 하나고, 그리고 그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토지의 표시사항의 변화가 왔을 때, 요것이 변화가 왔을 때 뭘 한다?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때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은. 자, 요게 첫 번째고, 토지의 표시사항, 등록할 사항 중에. 두 번째, 소유자도 표시합니다. 소유자, 누가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소유자.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직접 소유자가 와서 신고를 하지만, 이후에 이전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만 하면 등기소에서 오히려 이 소관청으로 통지를 합니다. 소유자가 갖겠다고. 그러면 지적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정정을 합니다. 자, 소유자하고 관련해서 성명을 쓸 것이고, 주소를 써주고,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사항. 그래서 토지 등급이라든가, 개별 공시 지가, 크게 변했다면 그 변동 연월일, 이런 것들을 다 써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이 변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게 바로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이것이 변하면 토지 이동이고, 요 두 번째, 소유자가 변했다든가, 소유자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뭐 기타 토지 등급이 상향 등급으로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거를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러한 사항들, 토지의 표시사항을 포함해서 소유자, 기타 사항을 적는 장부가 지적 공부입니다. 자, 그럼 지적 공부를 따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지적 공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지적 공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적 공부.
지적과 관련된 공적인 장부들. 자,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토지대장인데 그 토지대장을 바로 대장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토지대장 말고 또 임야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 자, 대장에는 무엇이 있냐? 살펴보면 토지대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민자치센터나 시군구청 가서 한번 토지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뭐 주소, 소재지하고 번지수 쓰고 주소 쓰고 성명 쓰고 토지대장 한번 발급받아 보십시오. 1,000원인가 1,200원인가 수수료 낼 텐데 그거 보면 양식이 다 나와요. 아, 우리 집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구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아, 우리 집의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임야, 산이나 들판 같은 거 그런 토지들은 임야대장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워낙 많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땅은. 그래서 임야대장에 따라 모아놓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토지대장에 넣어봐야 누가 찾아간 등본 발급받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땅들은 다 대부분 토지대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 그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공유지,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명, 이어서 쓰는 거예요. 연명부. 자,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또 뭐가 있냐? 대지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대지권을 등록한 부가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토지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대장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다음엔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임야대장, 지적도. 지적, 도면이라고 그래. 옛날엔 도면이라고 그랬는데 법률 자체가 옛날엔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 그래서 2009년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그땐 지적법을 배웠죠. 그전에는 지적법. 그러다가 이게 측량법하고 수로업무법하고 지적법을 통폐합해 버렸어요. 법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곤란한 점이 발생해서 합치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측량 그리고 수로조사 및 뭐 지적할 거예요.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이 지적에 관한 부분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시험 범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 써줄 필요가 없는 게 측량 중에서도 일부 지적 측량만 관련되고 수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해서 지적 제도라고 편의상 명명을 한 겁니다. 자, 지적 도면에 뭐가 있냐? 지적도와 관련된 도면이에요. 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 먼저 임야대장에 있는 거를 도면에 놓은 거를 임야도라고 그래. 임야도. 임야에 있는 지적도고 그럼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대장의 지적도는 토지도라고 안 하고 그냥 지적도라고 합니다. 이건 지적도. 수험생들이 헤매는 게 요거만 확실히 일단 알고 있으면 공시법령의 지적도 재밌어요. 아, 토지대장은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 이 기본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적도는 어느 대장에 있는 거지? 이게 이름이 헷갈리니까 헤매는 거예요. 임야도 그러면 임야대장을 바로 알아. 근데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가 어디 있는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대장인가? 딴소리하고 있어. 왜? 기본이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이거는 세상 공부할 때 이해할 게 있고 암기할 게 있는데 이런 건 구구단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건 암기. 요 번목면 경자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도 암기상이에요. 이런 건 구구단 같은 거라고. 이거를 일일이 이해를 해서 한다? 이해를 해서도 압니다. 당연히 이해도 해야지. 그렇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5, 8이 40. 왜 5 곱하기 8이 40이야? 그러면 답을 못해요. 그냥 5, 8이 40이야. 그런 식으로 필지의 구성요소 번목 면적, 지번, 면적, 경계, 좌표 그냥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답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토지대장에 있는 거를 도면으로 하는 게 뭡니까? 토지도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지적도가 나와줘야 되고 임야대장은 그냥 임야도가 나오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면 이 이후에 다 틀어져 지식 자체가.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을 좌표로 이런 것
좌표로 넣었다는 얘기는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경도 위도를 요즘은 다 GIS,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표 같은 경우는 축적이 가장 커요. 이게 500분의 1이야. 딴 거는 지적도는 600분의 1, 그리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매도 같은 경우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입니다. 이게 높은데 요거는 500분의 1이야. 아주 세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그러한 지적 공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걸 눈에 보이게 손으로 수작업이나 이렇게 쓴 것들은 가시적 지적 공부 이외에 요 세 가지를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시킨 거, 그렇게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이게 세 개를 다 합쳐서 지적 공부를 뭐라고 그러냐?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전산 파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표현인데, 우리 이 측량 수로집의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냐?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입력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력만 하면 돼. 출력을 하면 눈에 보이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공부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지적 공부에 각각의 지적 공부하고 이 토지의 표시상하고 소유자 기타 상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그걸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신다는 전제 아래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헷갈리신 분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고,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구분. 자, 부분을 거줘야죠. 부분을 하고. 자, 요쪽에는 이제 지적도, 지적 공부를 이제 쭉 제가 나열을 할 겁니다. 지적 공부를. 자, 먼저 대장부터 연결하면, 자, 토지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형식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 이름만 달라. 이름만 토지대장, 가운데 이름만 임야대장이야.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라고 그러면 임야대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좀 여기선 약속을 하고, 자,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유지 연명부, 자, 그리고 대지권을 등록한 거야. 대지권, 어떤 권리.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은 주로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및 대지권은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랬다?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지적도면. 자,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점을 좌표에 등록했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렇게 하면 대장, 지적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 다 나왔어요. 이쪽에는. 자, 위에는 뭘 넣어주냐? 토지의 등록사항을 넣어주는 거예요. 등록사항을 넣어주면 첫 번째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뒷부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걸 뭐라고 그랬다? 요거를 다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 있잖아요. 이게 지금 표시사항, 이런 것들이 이 토지의 표시사항이에요. 이게 이후에 이제 소유자, 도면번호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요거는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냐면, 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뀌면 토지의 이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본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한 장. 소재는, 소재하고 지번은 다 들어가. 어떤 공부든 간에. 자, 소재하고 지번은 다 들어가. 뭐 볼 것도 없어요. 왼쪽에 있는 거 볼 거 없이 소재하고 지번은 다 들어가더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은 지목부터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지목. 토지대장에 당연히 지목 들어가죠. 지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자, 면적 하나씩. 아, 토지대장에 제곱미터로 면적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한번 토지대 발급받아 보라는 겁니다. 면적.
경계나 좌표는 도면에 들어가는 거야. 도면에. 자, 그러면 경계하고 좌표는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더라. 자, 그럼 경계는 눈에 보이는 경계니까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지적도면 경계 해당이 되고, 지적도면은 좌표 나온다, 안 나온다? 좌표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탑이 있잖아요. 그럼 좌표는 여기 가서 나와야지. 자, 좌표. 그러면 이건 없는 거죠. 지적도면에는 경계는 나오는데 그림으로 하니까 좌표가 없는 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는 나오는데 그림이 아니니까 경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이고 면적이고 경계고 좌표고 다 해당이 없어. 나중에 이제 지분 같은 거, 소유자 이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대지권 등록부로 보자고요. 자, 대지권 등록부 역시 나머지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요한 것 아니다.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대지권 등록부에 토지대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소재하고 지번만 알면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적 도면에서는 지목이 부호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임야도면 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적 도면에는 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적 도면에는 여러 필지들이 지도로 나오다 보니까 면적을 일일이 다 넣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면적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만 나와. 그 외 지목, 면적, 경계는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암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대지권 등록부에 없는 것들, 지목, 면적, 경계, 이걸 외우려고 그래. 왜 외워? 이해를 해야지. 이 뜻을 이해하면 다 보이는 거야. 토지 대장이니까, 그치. 경계는 그림에 나오지. 없는 거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거기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암기할 능력 있으면 외우시면 좋고. 난 못 외우겠어, 사실. 나는 못 외우겠어. 하도 하니까 외워진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요?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도 한 20번 읽어보세요. 안 외워지나. 자, 이렇고, 다음 이제 이제 여기까지는 토지의 표시사항이었고, 이제 소유자를 보자고요. 소유자를 어떻게 표시하고 안 해주고 보면, 토지 대장에 당연히 소유자 나오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 토지의 표시사항, 그 다음에 소유자, 그다음 기타 사항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소유자 나오고, 공유지 연명,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 연명, 그럼 소유자 이름이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 자,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부에, 그럼 대지권을 누가 갖고 있나? 소유자가 당연히 나와줘야죠. 자, 지적도면엔 도면이야. 거긴 도면이니까, 이렇게 그림 안에 이렇게 땅의 경계를 경계점들하고 경계선이 있고, 번지수, 지번은 나와. 예를 들어 15, 그리고 그러면 15 지번에, 15번지의 땅이고, 거기에 건물이 있구나. 이것까지는 면적은 없어. 그 옆에 17 그러면, 17번의 땅이, 예를 들어서 17번에 또 대부분 도시는 다 됩니다. 건물에 또. 이거 건물이 있는 땅이구나. 지번은 다 알 수 있는데, 지적도면도. 면적도 안 나와. 지목은 나오죠. 지적도면이니까. 소유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이름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적도면에는 소유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대장 비치하게 되지, 법률상.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소유자가 다 나오니까 이건 좌표만 나와. 좌표 위주로. 소재하고 지번, 좌표 나오면 거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안 나옵니다. 여기 좌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고유번호, 토지에 고유번호가 있어. 고유한 번호. 그래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고유한 번호가 있는 건, 고유번호 그러면 이건 필지별이야. 필지. 하나의 필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부는 다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여러 지번이 나올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다 넣어줘. 대표 지적도의 지번이 지도에 나와. 그럼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안 된다는 얘기야. 소유자도 못 넣어줄 뿐더러
고유번호도 못 넣어줘요. 자, 그럼 토지대장은 하나의 소재, 하나의 지번, 하나의 지목이 붙는 위주로 나오니까 소유자도 나오고 고유번호도 나오는 거예요. 고유번호는 하나의 지번 단위로 번호가 붙어. 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어떻게 되나? 공유지 연명도 지번 단위로 붙는 거니까 나와줍니다. 대지권 등록부 역시 나와줘요. 그러나 지적도는 여러 개가 나오니까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넣어줘. 자,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역시 한 필지 위주로 나오는 거. 한 필지, 한 필지 좌표로. 그러니까 여기도 고유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 기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토지 등급, 토지의 등급, 그리고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미터 제곱당 얼마 이런 게 나오고,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공유지가 공유한 사람들의 지분이 나야 돼. 지분, 즉 소유권의 지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나, 각자 여러 명이니까 지분이 나야 되고, 대지권에서는 대지권 등록이 되니까 대지권도 지분이란 말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지분일 수도 있고 지상권에 대한 지분일 수도 있고, 여기는 대지권의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지분, 대지권의 지분. 자, 지적도면에는 뭐가 나오냐? 지적도면은 껍데기 테두리 선에, 테두리 선이 나와. 테두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지적도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테두리를 뭐라 하냐? 지적도의 도자. 윤곽할 때 곽자 있죠? 테두리 곽자, 이게. 테두리 곽. 선선자. 도곽선. 도곽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도곽선. 도곽선. 그리고 도면이니까 지적 삼각점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다 도면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가 나면 부호하고 부호도가 나와. 부호 또는 부호도. 이 부호가 바로 경계점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부호도는 뭐냐면 임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경계점을 임시로 약식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번호를 써줘. 부호가 그 번호야.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으면 1번 거기에 대한 좌표, 2번, 2번에 대한 좌표, 3번, 3번에 대한 좌표. 요 부호도가 있는 데다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부호해서 X축, Y축, 부호 번호 1번에 X 좌표, Y 좌표, 2번에 X 좌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 부호는 지목의 부호가 아니에요. 이 부호는 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목의 부호는 부호라고 표현을 하지만 부호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지목을 나타내는 부호일 뿐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적 공부가 이렇게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다음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한 걸 한번 보겠어요. 지적 공부의 복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이 지적 공부가 요즘은 다 전산 처리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전엔 불타는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일부가 멸실 훼손될 수도 있고 전부가 멸실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복구를 해줘야 돼.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건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복구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복구 과정을 보면 알아요, 이제. 자, 처음에는 이 복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하여간 지적과 관련된 거는 지적소관청 그러면 거의 99.9%는 맞아. 예외적으로 뭐 시도지사가 하고 뭐 이럴 때 이제 대도시 시장이라든가 그런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같은 경우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지적 공부는 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복구할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복구 자료 조사. 자, 복구할 자료를 조사합니다. 복구 자료 조자가 빠졌네. 조사를 해. 누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자, 복구 자료 조사를 하면, 복구 자료 조사는 두 가지로. 하나는 토지의 등록과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 하나 소유자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록과 관련된 거는 토지 등록 정리 결의서라는 자료를 하나 만들고, 소유자와 관련된 건 소유자 정리 결의서, 뭐 이런 걸 자료를 만듭니다. 토지 등록과 관련된 자료, 소유자와 관련된 건 소유자와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데, 그건 토지 정리를 할 때 그렇고,
지적 정리할 때 그렇고, 여기서 소유자와 관련된 자료는 뭘로 하냐? 소유자와 관련된 자료는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니까.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 등록과 관련된 거는 등기부 등록도 들어가고, 토지 판결도 들어가고, 이전에 발행됐던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도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갖고 복구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복구자료 조사를 가지고 복구자료조사서, 복구자료를 갖고 두 가지를 나눠요. 하나는 복구자료조사서, 또 하나는 복구자료도야. 도면 이게 떠올라줘야 돼. 그러니까 복구자료도니까 이거는 주로 지적도면, 지적도면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갖고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주로 대장의 등록 내용이에요.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거, 대장 등본 같은 걸로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복구 면적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복구 면적을 결정을 하는데, 자, 복구 면적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해봐. 복구자료 조사서하고 복구자료도에 있는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면적이 딱 1차면 제일 편해. 그럼 바로 그냥 그 다음 장 과정을 가면 되는데,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하고 허용 범위 초과할 때가 있고, 복구자료도 자체가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뉘죠. 그럼 어떻게 나뉘냐? 첫 번째는 면적이, 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하고 복구자료도의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조사서에 있는 면적이 조사서 면적으로 그냥 대체를 해요. 조사서 면적. 그리고 조사서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복구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복구 측량 안 한다. 이런 경우는 하질 않아요. 이럴 때는. 자, 그리고 그냥 조사서 면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복구를 합니다. 면적을 며칠 동안 15일 이상 개시하고, 요 개시 기간 안에 이의 신청하면 돼. 그리고 이의 신청과 개시도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거냐? 허용 범위 초과하는 게 하나 있겠지.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뭐 한다? 복구 측량을 해야죠. 이때는 허용 범위를 넘어섰어. 그러면 측량을 해서 결정을 줘야 돼. 자, 이때는 측량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복구 자료도를 조사할 자료가 없는 거 아예. 복구 자료도를 못 만들었어. 도면 자체를. 없어. 그러면 역시 복구 측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복구 측량을 해갖고 나온 면적이 부합하지 않을 때, 복구자료 조사서하고 부합하지 않아.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아 떨어질 때, 그때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하고 면적을 조정하는 거예요. 왜? 측량한 결과가 있으니까. 측량을 해갖고 조사하면 돼요. 그리고 경계를 조정했을 때, 이웃 간 토지 간의 그 경계가 조정이 됐을 때는 경계점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표지를. 이렇게 있는데 알고 있을 때 복구자료 했더니만 면적이 틀어졌어. 그러면 표지로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표지를. 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때도 또 개시하고 복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지적공부 복구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기본 강좌 1강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토지의 등록 과정하고 지적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지적 공부를 쭉 나열하면서 토지의 등록 사항을 위쪽에 나열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걸 기록하는지를 쭉 한번 토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어려운 토지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해서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기본 강좌를 했는데 좀 부족하다거나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정규 강좌를 좀 이용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